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TV의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 나선의 중국 역사 6번째 시간으로 정통과 비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역사도 항상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정통이다, 아니다. 네가 정통이다, 아니다. 이런 정통과 비정통, 혈연적으로 보면 정통이냐 반개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정통이냐 사입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는 정통과 비정통 또는 정통 왕조와 이를 참칭한 가짜 왕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통이란 게 뭘까요? 정이란 말은 오직 하나, 그 하나만이 진실이고 나머진 가짜란 뜻입니다. 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을 잘 이어받았다. 즉, 한 라인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은 정통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세에는 그 유명한 무술정변을 일으켰던 양계초가 정통론을 썼었습니다. 저도 그 양계초의 정통론을 어영 선생이 번역한 걸 갖고 제가 봤는데 참으로 흥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정통과 비정통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에는 성공하면 왕이 되고 실패하면 도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저 웨이왕, 빠이저 웨이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어쨌건 정통이냐 비정통이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중국 역사 속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그 왕조가 지배했던 영토가 얼마나 크냐, 두 번째는 정권이 얼마나 오래 존속했느냐, 세 번째는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 앞에 왕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네 번째는 앞에 왕조가 건국했던 그 수도에 후대 왕조가 수도를 똑같은 데로 잡았냐 안 잡았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후대 왕조가 정통으로 인정되면 전대 왕조도 정통이 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세워진 왕조가 정통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이 앞에 이 왕조가 이어받은 그 전임 왕조도 정통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중국이기 때문에요, 이민족이 아니라 한족이 건립한 왕조만이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참으로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대 19 같은 경우요, 중국 역사에서 5대, 즉 후량, 후진, 후당, 후한, 후주를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10개 국가가 있었는데요, 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 10개 국가 중에 중원왕조라고 일컬어지는, 즉 정통으로 봤던 5대보다 규모가 더 큰 왕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규모로 판단한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 역사 속에서 정통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혈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전대 왕조의 수도에 후대 왕조가 또다시 수도를 건립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정통이냐 아니냐를 후대 학자들이 따질 때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이 삼국시대입니다. 동한이 무너지면서 세 나라가 섰죠. 하나는 위나라, 우리는 조씨가 세웠다고 해서 조위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유비가 세운 초, 그런데 유비는 한나라의 황실의 후손이다, 이랬기 때문에
촉이라고 그러지 않고 촉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 남쪽에 양자강 이 동남부 쪽에 세워졌던 동호죠. 근데 정통론에서 보면 동호는 아예 끼지를 못합니다. 동호는 정통왕조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왕조가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조위와 촉한. 어느 게 정통일까요? 중국의 학자들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송의 주의 같은 사람은 촉한이 정통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그 앞선 세대인 북송의 사마강은 조위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서로 다를까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죠. 사마광, 주희. 같은 송나라입니다. 북송, 남송이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송나라였는데 같은 송나라에 속한 두 유명한 학자가 사마광은 조위가 정통이다. 주희는 촉한이 정통이다. 왜 그랬을까요? 북송은 5대 십국 중에서 마지막 중원왕조였던 후주를 무너뜨리고 조광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주의 수도가 지금의 개봉, 옛날 말로 하면 변경이었는데요. 이 변경에 송나라도 수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마강이 자기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즉 황제 눈밖에 나면 안 되겠죠.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대 왕조의 수도에 우리가 또 수도를 세웠으니 당연히 조위를 정통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조위는 조비가, 즉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동환을 멸망시키고 세운 제국인데요. 자기가 황제가 될 때 수도를 낙양으로 정했습니다. 즉 동환 왕조의 수도가 있던데 조위도 수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촉한은 유비가 한 황실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강 입장에서는 촉한의 편을 들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도 후주를 무너뜨리고 변경에다가 수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나라에 쫓겨서 송나라가 도망가죠. 도망가서 양자강 이남에 처음엔 남경의 수도를 잡았습니다마는 후에는 항저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남송의 학자인 주희의 입장에서는 수도 건립을 통한 정통서를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송의 수도가 개봉해 있지 않고, 즉 전대 왕조인 후주의 수도인 개봉해 있지 않고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주희의 입장에서는 수도 건립을 통한 정통서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희는 촉한이 정통이다. 동안을 이어받아서. 왜? 혈연적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희도 대학자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던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즉 북송 조씨왕조, 또 남송도 조씨왕조, 즉 조씨가 황제를 해야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촉한이, 즉 혈연적으로 계통을 이어받아야 이게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국시대가 막 종결됐을 때 서진시대를 한번 보면요, 서진의 그 유명한 진수란 학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삼국지, 즉 정사를 썼던 그 진수는 정통 라인을 당연히 자기네 서진 왕조가,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 왕조가 조위를 이어서 왕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위를 정통으로 봤습니다. 왜? 조위의 수도도 낙양, 진의 수도도 낙양, 동안의 수도도 낙양이기 때문에 세 왕조가 연달아 낙양의 수도를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위를 정통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랑의 난이 벌어지고 속말로 서진이 완전히 개판이 되면서 결국 이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다 보니까 서진은 망하고 양자강 이남으로 다시 이 한족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입니다. 수도를 남경에 잡았는데요. 당시에는 금능이라고 했습니다. 남경의 수도를 잡은 동진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인데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우리 발음으로 하면 습착치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습착치. 지금 중국의 국가주성이 습근평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인데 한자로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발음이 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자오치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착치. 근데 이 습착치라는 사람은 아니다. 정통은 조위가 아니고 촉한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위랑 똑같은 논리였죠. 서진이 낙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동진시대가 돼서 수도가 남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황가의 정통성을 주장해 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혈연을 얘기해 줘야겠죠. 즉 촉한이 동안 유씨의 계보를 갖듯이 자기네 동진은 서진의 사마 가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마씨가 황제가 되고 왕조를 이루었다. 이래야 이제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사마강이나 주희나 진수나 또 시착치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당시 입장에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대왕조에서는 수도 건립을 통한 정통설, 또 후대 왕조에 와서는 혈연을 통한 정통설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정통 왕조는 없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정통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한족이 세우지 않은 국가, 이런 나라는 정통이 아니라 그러면 원나라, 물론 양계초는 자기가 청나라 서광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이자면 청나라도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대를 중원왕조로 봤는데 그 중에서도 후당, 후주 이런 나라들은 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민족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이민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이라든가 북제라든가 이런 데는 뭐 탁발씨 뭐 이런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 정통왕조로 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존속기간으로 보자면 진나라도 정통왕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죠. 그 다음 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족이 세우고 육아로 국가 통치념을 삼았지만 왕망이 세웠던 시는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통왕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민족이 세우거나 또는 찬탈을 통해서 선양을 한 게 아니라 즉 황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런 왕조도 정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송도, 당도 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거 없죠. 주요 왕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서한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중국에서 정통론을 따질 때 또 하나의 그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냐면 도적이나 비적이나 비천한 자들이 세운 것은 정통왕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한도, 동한도, 또 주원장이 세웠던 명도 정통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조마다 역사책이 있죠. 그 역사책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을 다스리려면 왕조의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통이 아닌데도 정통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또 정통이라면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국권이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통과 비정통이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이시조선도 보면 이성계가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게 혁명이죠. 예를 들면 전제군주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바뀐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다. 이런 것은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제가 변하지 않는 건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화이고 사태일 뿐입니다. 사실 고려 왕조에서 이시 왕조로 넘어온 것은 우리가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혁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불교 이념의 국가에서 유교 이념의 국가로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혁명으로 볼 수 있겠죠. 이시 왕조도 자기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역사가들이 앞자리에 서서 그 왕조에 맞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수도를 이전 왕조 있는데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또는 우리가 같은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정통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 세계, 즉 절대 진리를 따르는 그런 종교의 세계를 빼고는 정통이냐 비정통이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의 역사에 있어서 비록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굉장히 중요했고 그 왕조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정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축 기억하십시오. 정통과 비정통의 싸움. 오늘은 정통과 비정통을 갖고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